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 LMM을 사용한 상대가치 평가 자동화 툴 개발이라는 주제로 최종 발표를 진행할 회계 AI 랩이며 저는 발표자 이현지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존 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체계는 긴 개정 주기와 고정된 분류 기준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다각화된 기업 및 새로운 산업을 제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LDA를 활용하여 한국 산업 분류를 재정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게임 등 17개 산업군으로 사진과 같이 분류를 시도했으며 해당 분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경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파악, 베타값 도출, 자산 가격 모형 적용 등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LDA 기반 분류의 산업군 간 차별성이 통계청 분류보다 더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군 내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은 LDA 분류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LDA 기반 분류가 반드시 기존 통계청 분류보다 개선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LDA 기반 산업 분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적절한 토픽수의 기준이 모호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분류화의 양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셋째, 분류시 유사성을 사업 기후 내의 단어만으로 찾았다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LDA 분류가 본 산업 분류에 적합한 도구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발표 제목을 보셨을 때부터 저 팀, 저 주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 인지한 문제들로 저희는 잘못된 분류로 하는 검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분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제를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던 저희는 머신러닝과 LMM을 사용한 상대가치평가 자동화 툴 개발이라는 주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 주제는 갑자기 어떻게 나왔는데? 그 전에 했던 활동과 연관성이 있어? 라고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다트 사업보고서 사업의 개요 크롤링과 텍스트 전처리, 그리고 유사기업 성장 과정에서 착안하였습니다. IPO 및 금융 리서치 업무에서 유사기업 선정과 상대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데이터 소스에 기반하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비상장 기업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과 유사기업을 찾기 위해 산업, 시장, 재무정보 수집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재무지표 외에도 경영진의 역량, 기업 문화, 시장 평판 등 정성적인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추가적인 시간 투자가 요구됐습니다. 또한 인력 측면에서 유사기업 선정 과정에는 재무 분석가, 산업 전문가 등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검토 및 수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여 시간적, 인력적 부담을 줄이고자 IPO 및 금융 리서치 업무에서 미상장 기업의 유사기업 선정 자동화라는 목표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구현 과정, 코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간 보고회 이전에 진행했듯 사업의 교류를 크롤링하여 텍스트를 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 과정인 타겟 비상장 기업의 사업의 내용을 추출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상장 기업은 GPT를 연결시켜 사업의 내용을 추출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과 같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입력하면 GPT가 해당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자동으로 상세히 서술해줍니다. 다음은 유사기업 추출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얻게 된 비상장사의 사업 내용과 첫 번째 과정에서 전처리한 사업의 개요 내용을 바탕으로 TF, IDF 벡터와 정규와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통해 해당 비상장사와 가장 유사한 5개 기업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 유사도와 더불어 PER, PBR, EBEBITDA도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 계산을 통해 해당 비상장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저희는 웹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 앱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상대가치 평가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예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작성하고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에비타를 작성한 후 결과 보기를 하면 사업의 내용과 함께 멀티플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에비타를 모르신다면 이 검색해 보세요를 클릭하여 사업보고서를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업보고서 내의 지표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알고 있는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 중이라는 창을 보실 수 있으며 조금 기다리시면 회사 소개, 유사기업의 유사도, PER, PBR, EBEBITDA와 가치평가 멀티플 값, 멀티플을 활용하여 계산한 기업 가치 및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사기업 탐색 자동화, 멀티플 비교, 기업 가치 평가 자동화의 기능을 가진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정통적인 유사기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시간과 인력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머신러닝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자동화 툴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유사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시의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툴이 데이터 부수집 및 초기 분석을 수행하므로 전문 인력은 고차원적인 분석과 전략 수집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여러 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소수의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력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효율성 증대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유사기업을 신속히 선정하고 자동화된 재무지표 계산으로 기존 수작업 기반의 과정이 간소화되어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확성 향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결과를 통해 주관적 판단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밀한 가치 평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용성입니다. IB, IPO 외에도 PE, VC, 산업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비상장 기업뿐 아니라 상장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툴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성적 요소의 반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주로 정량적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경영진의 역량, 기업 문화 등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유사기업 선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 의존성 문제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자동화 툴은 데이터 품질이 낮을 경우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고유의 한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므로 새로운 시장 동향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나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신 나현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